대표님 커피를 굉장히 분위기 있게 드시네요. 오늘 봄 날씨네요. 제가 먹고 있는 건 커피가 아니라 구독자의 사랑입니다. 이 컵도 제작해서 주신 거고요. 이 안에 있는 거는 쌍화탕인데 그 교육생 1기분이 목이 안 좋다고 하니까 선물을 해주셔서 덕분에 방송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달 수익 인증과 함께 2월달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오늘 반도체들이 굉장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달 수익 인증을 하는 전무후무한 유튜버로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시면은 종목들 보이시죠? 1000만원 정도 한 종목에 매수를 하고 보통은 5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여보브 반도체, 마이크로 콘섹솔, 리노공업, 월덱스, AD 테크놀로지, 심텍, YIK, 네오셈, 태성, 바운칩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죠. 이 종목들이 혹시 공통점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반도체 종목들이죠. 7월달, 8월달부터 계속 반도체를 강조해왔고 특히나 오늘 상한가가 나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드디어 상한가가 나왔고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모두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ARM이 30%대 급등이 나왔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장 전에는 알 수 있었고요. 전날까지는 그래도 중국 증시가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괜찮은 흐름 덕분에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와 오늘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 방산의 실적주인 LRG 넥스원, 엔터의 실적주인 큐브 엔터, 제약바이오에서 비만치료제 관련된 재료가 있는 알테오젠 등 이런 종목들도 매도를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반도체였습니다. 이날도 보시면 대동스틸도 8%대 손절을 했고 야스 같은 경우도 손절을 하곤 했는데 1월 마지막 주가 윤석열 정부의 그 저PBR 정책 때문에 가치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수급 불균형이 일어난 일이거든요. 1000만 원이 있으면은 대부분은 코스닥 업종, 배터리, 반도체, AI 같은 성장주에 많이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특히나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수급 변동성이 좋은 성장주에 투자를 하셨을 텐데 가치주 쪽으로 돈이 모두 다 몰리니까 성장주에 있는 돈들도 모두 빼서 가치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주가 30% 가까이 급락이 나온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와 이번 주는 사실 굉장히 힘든 주였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주식 토론방인데요. 암홀딩스가 35% 급등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반등이 예상이 된다. 특히나 팹리스 관련주 예상가를 유심히 봐야겠다라고 해서 가온칩스라든지 칩셋미디어,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반도체가 이제 반등한다는 게 핵심이죠. 오전 장 시작하기 1시간 반 전에 드렸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당연히 반도체에 집중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료는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어저께 액면 분할을 했었던 에코프로를 비롯한 배터리 관련된 주들, 로봇에도 재료가 있었고 원전에도 재료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도체에만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심지어 상한가까지 나왔고요. 작년에 가장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작년에만 약 한 3.5배 정도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죠. 반도체의 흐름은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됐냐?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오늘 급등이 나온 암홀딩스, 시노십스 또는 AMD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미국 증시의 영향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진핑형 덕분입니다. 나스닥 상승분에 비하면 너무 못 올랐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증시의 차트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중국 증시는 사실 3년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극복이 돼서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만큼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3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시진핑 주식시장 보고받는다 라는 기사가 발생한 날서부터 상승이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와 오늘 반등이 됐고 특히나 최근에 많이 하락했었던 반도체 중심으로 가대낙폭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급등할 줄 알았으면 어제 사고 그제 샀으면 분할 매수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예측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중국 증시가 이렇게 3일 연속 반등할 거를 예상하기가 힘들죠. 중국 증시에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경제부양책은 이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증시부양책은 중국이 몇 번이나 썼었어요. 과거에도. 근데 그때는 하루짜리 이벤트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역배율로 전환이 된 종목들이 많은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하긴 어려웠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저 PBR 주들이 조정 눌림이 오면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분할 매수해서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PBR 정책 관련된 주들을 매도할 거를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었다. 9시 장 전에 이제 공유를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역사적 신고가가 또다시 나왔어요. 매도 마크가 상당히 많죠. 작년에 가장 많이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고 덕분에 전체적인 섹터에 기운이 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를 추격 매수하기에는 이미 작년에도 3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죠. 그리고 시총은 이미 7조가 됐습니다. 한미반도체를 추천했던 이유 중에 AI
반도체 ETF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걸로도 말씀을 드렸었죠.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고점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반등을 해서 한 5%대 상승, 칩셋 미디어도 8%대 상승.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모두 다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커스 같은 경우도 매수 타점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장초에 사서 1,000만 원 정도를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오늘부터 설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상승하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대낙폭에 따른 두 가지 재료, 중국 증시의 반등, ARM의 30%대 급등, 이런 재료들로서 상승을 했지만 설이 지나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설 기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주공 2기도 모집을 하신다고. 네네. 주중 1기는 잘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 영상 2개 정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것들도 교육을 받은 주주공 교육생들 1기분들이 방 전에 종목 선정을 직접 하는 그런 콘텐츠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급등한 종목들도 잘 선별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보람을 느꼈고요. 매일 손해를 보던 사람이 매일 수익을 내거나 이런 드라마틱한 일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분이 매수 매도한 종목을 보면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원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기 때는 사실 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번 2기 때는 좀 더 제가 잘 준비를 해서 줌 라이브도 좀 진행할 예정이고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제가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착순 10분만 딱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